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교정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드리기 전에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성의껏 제 데이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2년 국가직 교정직 목표를 하고 계시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교정직 같은 경우는 컷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자, 지금 21년 6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직이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형 과목별 진행도 한번 볼게요. 국어는 문법 이론 강의를 완강을 했고, 기출은 아직은 안 했고, 비문학을 하루에 4개씩 풀고, 문학 강의는 계획에 아직 없고, 기출 문제집은 9월 말에 준비가 완료됩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복합 3회독 정도 지금 완료했고요. 좋습니다. 오프닝 날에도 가볍게 눈의 발음. 그리고 복합 산천은 지금 현재 1회독 데이 2대씩, 2회독 3데이, 이렇게 현재 3회독 뭐 데이 5대씩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합 산천 지금 보고 계시고요. 문법은 기본 이론 강의를 지금 2회독 정도 하셨고 좋습니다. 기본서 챕터별 문제 데일리 복습 좋고요. 대신에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알 수 있고, 출제 포인트를 적어야지 시험장 갔을 때 우리가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출제 포인트 적지 않으면은 섞이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 풀고 나서 문제 옆에 간단히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700제를 한 달 잡고 학습 준비하는, 저는 생각했을 때 700제는 좀 나중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여기에서 단원별 문제도 있고 랜덤별 문제도 있지만 기본서 챕터별 문제 데일리 요거를 충분히 연습하고 좀 나중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700제 들어가면 아마 섞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0제는 좀 나중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독해는 이론 강의 따로 듣진 않았고 선생님 영상 참고해가지고 지금 초대분 구문 독해 2회 독하셨네요. 많이 했군요. 시중 독해 문제지 데이 하나씩 매일 풀고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완강했고 압축 강의를 완강했고, 그럼 이제 외우면 되겠네요. 압축 강의 들어가면서 선생님 해독법으로 1도 마치고 템블했던 선지 위주로 2독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자, 형소법 기본 이론 완강했고 22년 대비 기출 사고 싶은 교수님 문제집이 10월에서 11월 발간 예정이다. 따라서 21년 대비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집으로 해독을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복습용으로 1회독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은 나중에 다시 기출 공부하실 때 좀 수월하실 거예요. 22년 대비 기출 나오기 전까지는 이틀에 한 번씩 연도별 기출을 풀고 선제 정리다. 저는 생각했을 때 연도별 기출은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내년 한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그때 해도 되니까 일단 차라리 기출을 좀 더 많이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정학개론. 자, 9월에서 지금 기본 이론 강의 시작했고 9월 말에 완강 예정이다. 곧 이제 완강했겠네요. 자, 그 기출 문제집은 국어처럼 9월 말에 준비 완료입니다. 자, 좋습니다. 합격 수기가 많이 갈리던데, 그쵸?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이 100명이면은 100개 합격 수기가 있겠죠. 다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는 연강 시스템으로 하신 분들의 후기가 더 와닿아서 좋습니다. 뭐 연강도 괜찮습니다. 강의는 하루에 한 과목만 듣고 나머지는 기출이나 필기노트 공부를 하였습니다.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질문 남겨주셨어요. 10월이면 이제 벌써 반결이 남아서, 그렇죠? 국가직 얼마 안 남았죠? 시행착오 없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행착오 없이 공부를 해야지 효율이 높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 효과는 떨어져요. 자, 첫 번째 질문. 모든 이론 강의가 끝나고는 이제 기출과 암기에 무한 반복이 올 텐데 5과목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막막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연강 시스템이 낫다고 하면은 뭐 한 과목씩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세 과목씩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결과는 같거든요. 만약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강의가
지금 다 나와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강의가 아직 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한 과목씩 하기 힘드실 거예요. 무슨 말이면 예를 들어서 강의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강 괜찮아요. 그냥 한 과목 쭉 다 하고 그다음 다음 과목 해도 되는데 지금 딱 적은 거 봤을 때는 지금 각각 기출 강의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출 강의가 나올 때는 그 과목을 하면 되지만 기출 강의가 안 나오면 다른 과목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한 과목 공부하면 도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기출 강의를 봐야 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보고 있는 과목에 강의가 나왔을 때는 그 과목을 공부하고 근데 그 과목이 매일매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이 인강이 안 나올 때는 다른 과목이 인강이 이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거의 세 과목이 될 것 같아요. 뭐 오전에 영어 이거는 뭐 조정하셔도 됩니다. 오후에 뭐 하루는 뭐 국어하고 하루는 한국사. 근데 국어에서 비문학은 한국사는 하는데도 좀 하시고 저녁에는 뭐에서 형소법 그리고 교정학 해서 뭐 월요일은 영어 국어 형소법 화요일날은 영어 한국사 교정학 다시 수요일날은 영어 국어 형소법 이렇게 하면은 크게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강이 지금 다 나와 있으면은 뭐 연강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적은 거 보면은 인강이 이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낫고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만약 부족한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목 예서 국어랑 교정이 좀 부족해. 그러면 한국사나 형습법 하는 날에 국어나 교정학을 좀 넣어도 되고 아니면 국어랑 교정학이 좀 부족하면은 일요일날 국어랑 교정학만 좀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약간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부터 구체적으로 내년 4월초까지 큰 틀이라도 이상적인 5과목 다 챙기는 플랜이 궁금합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국가직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뭐 국가직이 뭐 3월이나 4월에 시험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모의고사는 뭐 늦어도 1월달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기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기출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령을 알려드리면 국어, 영어, 한국사 이쪽은 크게 개정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국어야 뭐 특강을 들으면 되고 그럼 이거는 뭐 작년 거 기출을 그냥 미리 보셔도 좋습니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법과목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최신 개정판으로 요거는 기출을 활용해야지만 공통 과목은 저는 생각해요. 영어는 어차피 독학으로 할 거고 연도 기출을 풀어보시기 바라고 국어나 한국사를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거 보시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머지 선택하고 두 과목을 할 시간이 더 생길 거예요.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크게 잡으면은 일단은 모의고사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한 1월달부터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 전까지 기출 문제집 돌리고 다시 또 1월달부터는 모의고사 푸는 연습하면서 기출 같이 돌리고 근데 1월달 들어갔을 때 아직 나 기출이 충분히 안 됐어요. 그러면 모의고사 좀 더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모의고사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고 기출을 더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출은 우리가 시험장 하기 전까지 계속 볼 거예요. 자, 현직 선배님 중에 교정학개론 고득점자분이 계셔서 여쭤봤는데 법과목처럼 기출 위주로 공부하다가 낭패본 케이스가 많다며 아직 기출 은행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과목이라 자기처럼 이론 강의를 3회독 정도 배속을 올려서 이론을 탄탄히 하라고 하시는데 결국 암기 과목인 교정학개론이 그 방법이 좋을지 과목의 특성을 보고 선배님 말씀대로 이론 강의를 더 듣고 이론에 친숙해질지 아니면 암기 과목처럼 일단 기출로 들어가서 빈출 위주로 이론서를 펼쳐볼지 고민입니다. 저는 이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면 교정학 자체가 기출이 많지가 않다고 하면 지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서 중요해지죠. 하지만 어쨌든 기출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해결해 드리면은 교정학은 일단 기본서를 같이 보세요. 기출의 양이 적다고 하면은 그래서 기출을 분석할 때도 기본서 같이 보는 거죠. 아무래도 선배님의 지금 취지는 지금 기출만으로는 좀 안 되고 그리고 이론 강의를 3회독 정도. 네, 이 선배님도 약간 좀 시행착오 한게 했을 수도 있는 게 이론 강의를 3회독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를 그냥 빠르게 3번 정도 보는 게 낫죠. 강의를 2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본서를 계속 보는 거죠. 강의는 한 번만 보는 거예요.
이론을 탄탄히 하라. 이거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출 자체가 양이 많지 않다고 하면. 하지만 생각해보죠. 기출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기본서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는 지역적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서를 보라는 건 아니에요. 취지는 뭐냐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본서 같이 보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출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어쨌든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시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출을 위주로 봐야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기출 이외에 지역적인 부분 맞추기 위해서 어떡하냐. 그거는 강사님이 모의고사 풀면 되죠. 강사님들이 이미 모의고사를 우리가 한 내년 1월달 이후로 모의고사 만들 때 이제 기출을 벗어나서 지역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다양한 상위 시험들에서 문제 따올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모의고사에서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정리를 하자면 기출은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기출 위주로 본다. 하지만 기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서는 같이 본다. 이때 기본서는 지역적인 걸 잡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기출에서 뭐 해설이 부족하거나 아니 기출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발췌독 하듯이 봐도 좋고, 또 만약에 이 과목에서 마무리가 없다 또는 마무리가 있어도 내가 마무리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본서를 계속 같이 보는 거죠. 대신에 이건 해야죠. 기본서에다 기출에서 나온 부분을 표시를 해주세요. 그 부분 위주로 보면 좋으니까. 하지만 기본서로 지적적인 내용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하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 푸는 시즌에도 어차피 기출과 기본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선배님이 말한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대신 선배님이 했던 시행착오는 강의를 3번 보는 건 오버예요. 차라리 강의를 한 번 보고 두 번 우리가 보는 게 낫죠. 그리고 기출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다. 대신에 기본서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서를 단순하게 암기 문제만 맞추는 게 아니라 혹시 이론을 바탕으로 응용을 필요로 한다면 기본서 같이 보는 게 낫기 때문에 보는 거고, 또 발췌독 할 일이 있으면 봐도 되고, 또 마무리 개념처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는 기본서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에서 강사님이 만든 교재로 모의고사 통해서 지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하지만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내년 교정직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컷이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적은 거 보니까 합격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완하셔가지고 방향 잡고 공부하시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응원할게요.